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사 중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극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임진왜란의 뜻이 땡땡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럼 임진은 뭐죠? 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알아두면 재미도 있고 이해가 잘 됩니다.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5학년 사회 69쪽에서 73쪽 내용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사진은요, 임진왜란 당시 치열했던 전쟁 중 하나인 전투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군대의 모습도 보이고요, 일본 군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이나 이런 것들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된 역사를 빛낸 100명 위인들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10만 양병이 울고 줄이 세게 신사임당 우주권 잘 싸운다 박재우 좋은 김시민 나라 구한 이순신 대정세세 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 몸 바쳐서 논게 행주치마 권율 역사는 흐른다. 자, 그럼 임진왜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요, 임진년의 왜라는 것은 일본이죠. 왜가 일으킨 난리,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에요. 그럼 임진은 어떤 해일까요? 이런 이제 앞으로 역사 배우면서 무슨 앞에 이렇게 두 글자 붙는 게 많거든요. 이게 연도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이게 연도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10간, 10개의 간과 간에서 할 때 천간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2지는 12개의 지인데요, 지지, 즉 땅을 의미해요. 이거 여러분들 무슨 띠 할 때 들어봤죠?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뭐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 닭개, 돼지띠 할 때 자기가 태어난 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자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여러분들 뭐 갑질이란 말 들어봤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데 그때 갑입니다. 그 다음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이렇게 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10가는 10개가 있죠. 그 다음에 12지는 12개의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요, 갑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매치를 하는 거예요. 갑자,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면 갑자년이 되죠. 그 다음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년.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유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갑이 다시 술로 갑니다. 갑술, 갑술, 을에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에 뭐 좋아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 천간과 십간과 12지가 있는데 이게 10개고 이게 12개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처음 출발해서 다시 만나는 해는 몇 년 뒤가 될까요? 자, 갑자기 수학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최소 공배수랑 관련 있어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답을 잘 돌아옵니다. 자, 해봤나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해는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이 됩니다. 60입니다. 수학과 관련이 있어요. 수학은 우리 생활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수학을. 그래서 60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갑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0년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시 뭐 이렇게 1984년부터 쭉 이렇게 있습니다. 2003년, 2017년 이렇게 있고, 자 보면 이제 뭐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년, 무슨 년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2012년이 또 임진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60년마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임진이 같은 임진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경자에 2021년은 신축년, 2022년은 이민년, 2023년은 계묘화가 됩니다. 계묘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붙은 것이 연도를 세는 방법이고 60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생신 때 보면 혹시 환갑잔치, 회갑잔치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게 60 그 갑자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년이 태어났는데 다시 갑자년이 되면 이게 60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환, 그다음에 돌아올 회, 뭐 이렇게 둥글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갑자를 다시 맞았다 해서 환갑잔치, 회갑잔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임진이란 것은 연도를 세는 방법이다. 60개 중에 하나인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이라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물 중심으로 또 알아보면 됩니다.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더 옳아. 정치적으로 혼란이 됐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훈련은 무슨? 전하,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그와 같은 상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소. 그래서 보면 정치가 혼란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인과 동인이라고 지금의 정당 뭐 이렇게 국민의힘 또는 뭐 이렇게 새누리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정치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이 약화되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아까 음악에서 나왔던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10만의 군대를 길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주장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힘을 그때 키웠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임진왜란에서 별로 피해가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갔다 와서 서인인 황윤길은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동인인 김성일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이 대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조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바람에 준비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자, 조선은 나라를 세우는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나라를 조선이 세운 게 1392년이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몇 년이라고 했죠?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네, 정확히 200년 뒤인 1592년입니다.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려서 대비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지속하면서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전쟁하면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이제 막 세진 상태였어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을 정복하려고 1592년 4월 13일 날 새벽에 부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이에요. 일본군은 부산진과 동래성을 순식간에 함락하고 한양, 지금의 서울로 빠르게 향하게 됩니다. 부산이 일본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가장 먼저 함락이 됐어요. 조선군은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계속해서 졌고 선조 그 당시 임금이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란했습니다. 피란이라는 것은 피해서 간다는 거죠. 전쟁을 피해서 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라를 안 지키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육지에서 조선군은 거듭 패배했으나 두둥 우리의 영웅인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자소 수군 절도사가 된 이순신은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고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는 등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조선의 바다를 지켜줄 새로운 전함 귀선이 등장했다. 거북선이 등장합니다.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던 귀선으로 판세가 바뀌게 된다. 전 근대 해전에서는 상대방 군함으로 건너가 마치 지상에서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경우가 흔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발을 쏘고 장전하는 사이에 접근을 해서 백병전을 벌이면 우리 조선 수군 병사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당시 배에서 쏘아나가는 포가 적군의 배에 맞게 하려면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군의 강점인 백병전의 사거리에 들어가고 만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칼에 강한 민족이다. 판옥선의 덮개를 덮은 모양의 귀선. 이는 왜구들이 배에 올라 백병전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귀선의 강점은 또 하나 있다. 바로 튼튼한 선체다. 배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해송이 사용된 것이다. 그 질긴 단단함이 귀선의 몸이 되었고 덕분에 귀선은 격렬한 전투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군함이 될 수 있었다. 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기에 귀선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돌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적군 사이로 파고 들어갈 수 있었기에 선체 양옆에 포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혹선들이 적을 무너뜨렸다.